1분 영어, 7기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이 친구야 영어를 못하는 건 머리가 나빠서야.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편입 영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중앙대 편입 영어입니다. 물론 1번부터 나오는 문제는 어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리고 다시 어휘, 그리고 독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독해는 일반적인 영어 수능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런 지문과는 커다란 차이는 없고요. 지문이 좀 길다 이 정도, 그래서 빨리 읽어야겠구나 뭐 그 정도입니다. 자, 문법도 공무원 영어나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나 어휘 문제가 어떠한 영어보다 사법고시 지금 사라졌지만 그런 것처럼 어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거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사항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또 돌이켜봐야 되는 그러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wonder why the manager maintains such a intransigent position. 자, 나는 궁금하네요. 왜 그 매니저가 그와 같은 intransigent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 그때 intransigent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맞힐 수가 없습니다. 결국 intransient를 알면 1, 2, 3, 4, 5번에서 이 뜻을 알면 바로 답을 5초 안에 고를 수 있는 그러한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생소한 단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보이는 단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선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intransigent, 우선 단어에 관한 거니까 단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죠.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해와 함께 외우기,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또는 듣기, 독해와 듣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실행적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현실적인 언어, 영어를 언어로서 배우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지식이 아닌, 정보나 지식이 아닌 진짜 영어로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독해나 일반적으로 듣기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잘 쓰이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1번을 통해서 습득하기 힘들죠. 네, 그것은 단어장을 활용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단어장을 활용하는데 외울 수 있는 어떠한 이 단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지식의 세계겠죠. 그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좀 이따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약간 고문을 해야겠습니다. 이 고문이라는 것은 자, 보다시피 자, 고문은 뭘까요? 무작정 암기하는 거죠. 예. 이 암기법의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1년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가장 나쁜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든 역사를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암기가 오래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것 또한 지식의 세계고요. 1번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영어를 영어로서 배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현실로 들어갈게요. 지금 중앙대 편입 문제를 봤을 때 다른 학교 편입 문제 잘 모르겠어요. 우선 이것만 본다면, 자, 이런 단어 in 아니다 부정이고요. 트랜스젠더 할 때 트랜스예요. 다시 말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타협이 되지 않는, 비타협적인, 비협조적인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commit라는 단어 있죠? commit. commit 하면 범죄를 저지르다 뜻이 있어요. 그럼 commit을 하면 수감, 범죄를 저지르러 잡히는 거, 수감,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또는 병원에 집어넣는 거, 수감. 그 다음에 나은이 들어가면 그걸로 쓰지 않고 commit의 두 번째, 세 번째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저지르다 말고 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다 뜻이 있어요. 그럼 난 commit을 하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애매하게 있는 거죠. flat foot 보시면 알겠지만 평발이에요. flat foot 평발을 가진 거. 그래서 평발의 이것도 되고요. 그리고 평발은 어색하죠. 아무래도 걷는 게 어색한도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와 다르다라는 개념에서 고집, 뭐 비협조적인 또는 고집센, 단호한 뭐 이런 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푸드는 평발해. 그래서 어색한, 거기서 발전해서 단호하고 약간 자기 비협조적이고 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squalid 이것은 very dirty한 겁니다. 아주 더러운. amicable am이라는 단어는 friendly 친구적인, 우호적인 뜻이고, 그래서 am이라는 게 friendly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여튼간에 이건 우호적인. 자, 이렇게 단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린 또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3번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일 거예요. 자, 이것은 왜 나쁜지를 얘기할게요. 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2만 단어, 뭐 3만 단어 그런 책들 있죠. 어떤 책이나 상관없습니다. 단어장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자, 이 단어 하고 나서 암기를 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붙었어요. 아니 뭐 편입을 붙었어요. 그 단어를 암기하려면 적어도 뭐 2, 3회 독거는 안 될 겁니다. 여러 번 봐야 될 거예요. 그 고문과 고통 속에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단어들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왜요? 바로 첫 번째, 독해나 듣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를 공부해도 이 단어들 자주 못 봐서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고통의 시간이 과연 무엇을 위한 거였는가? 우리는 인생까지 나오네 이제.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물어보거든요.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뭐니? 하면 어떤 학생은 뜬금없이 의사요 그래요. 의사는 직업입니다. 그건 직업이지 이거는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이런 건 되죠. 저는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국경 없는 이 사회에 들어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생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이나 형용사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냥 의사요 하면 이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죠. 그냥 직업입니다. 그와 똑같이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게 인생의 목표, 영어 공부의 목표는 아니죠. 단어 암기가 곧 영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것이고 영어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목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목표 없이 암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학생들 상당히 많습니다. 단어는 많이 알지만 영어를 못하는.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단어를 많이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를 잘하는. 전자가 나을까요? 후자가 나을까요? 전 어떤 경우도 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어의 목표이니까요.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The whole region has become tinderbox since new king was inaugurated. 전체 지역이 tinderbox가 되고 있다. tinderbox. 다시 말하면 부싯돌 박스예요.
결국 불꽃이 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왕이 취임하면서 그 이래로 계속 틴더박스가 되고 있다. 뭔가 터질 듯한 느낌이죠. 파우더, 화약 케그, 통, 화약통. 정확히 이게 비슷하게 맞죠. 블랙 쉽, 검은 양. 양은 다 화이트 쉽인데 검은 양이 되면 어때요? 쓸모가 없죠. 검은 털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쓸모없는 뭐 어떤 불필요한 것들 뭐 이러한 느낌의 단어가 블랙쉽입니다. 레드 헤링 이것은 청어라고 해서 사냥개들을 이 냄새나는 이 훈제된 레드 헤링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개의 관심을 딴 데로 돌렸다고 해서 쓰인 표현으로 관심을 중심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 할 때 레딩 헤링이라고 그래요. 베런 트랙트 베런은 뭐 익숙한 단어죠. 불모지가 되겠습니다. 트랙은 지역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베런 뭐 이런 베런이나 뭐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뭐 레드 헤링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독해나 기타 등등에서 볼 일이 별로 없는 파워 뭐 그런 단어들이죠. 자, 이렇게 역사 이 단어 역사를 통해서 외우면 쉽게 오래 가게 됩니다. 단점 뭐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는 사실 학습자가 하기에 여러분 같이 시간을 다투는 학습자가 하기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게 좋으냐? 세 번째 방법이 좋으냐? 이거는 최악. 영어 공부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영어를 지식의 세계로 암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식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어를 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틴더박스는 먼저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 또한 이 단어를 모르면 전혀 풀 수 없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도록 하죠.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보고요. 3번 Perhaps it was flaring sunlight that addled his mind. 이것도 이 addled를 모른다면 힘들다. 자, 아마도 이 불타오르는 태양이 addled his mind, 그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mesmerize. 네. 자, mesmerize라는 단어가 있고요. 거기 D가 붙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muddle, 그 다음에 dulcify, 그 다음에 meddle 이렇게 단어 보이죠? addle이라는 단어는 사실 에그에서 나온 단어예요. 계란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정신을 집중 못하게 혼란케 한다. 그래서 addle 하면 혼란케 하다. 자, 이거 비슷한 단어 2번인데요. muddle. 이 mudd가 진흙입니다. 그래서 mudd라면 진흙으로 온통 뒤집박죽이 되게 하다. 그러므로 혼란케 하다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인데요. 이것도 mesmerize란 말은 메즈란 사람이 최초로 체면을 걸어서 그런 어떤 것을 보여준 그 사람 이름 따서 mesmerize란 말은 체면에 걸다 뜻이고요. 반면에 D가 되는 반대말 되니까 체면에서 깨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dulcify는 돌체예요. 돌체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돌체란 말은 sweet, 부드럽게 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dulcify는 감미롭게 하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meddle, 이건 미들은 아니지만 믹스해서 나온 단어지만 그냥 뭐랄까 이 중간에 간섭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그럼 오래 갑니다. 단점은 뭐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수능이라는 것과 공무원 쪽 그리고 편입, 토익 이렇게 시험들이 있어요. 영어에서. 그다음 일반적인 뭐 회화도 있겠죠. 이것도. 자, 그러면 수능과 공무원 영어는 일반적으로 독해에서 많이 나온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나쁘지 않은 그러한 문제라 저는 생각해요. 바로 단어를 암기할 때 세 가지 정도 기억나시죠? 독해를 통해서, 듣기를 통해서. 그럼 결국에 독해 듣기에 많이 나온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암기되다 보니 영어의 향상을 이끌 수가 있죠. 영어의 전반적인 향상을.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면 편입에 지금 나왔던 편입에도 독해 있어요. 독해나 어법은 이렇게 일반적인 수능과 공무원과 다를 게 없어요. 공무원과 특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거긴 괜찮지만 어휘 문제가 독해나 듣기에서 잘 나오지 않는 어휘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따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단어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어장을 활용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첫 번째 어원, 그 단어가 나온 어원을 통해서 암기하면 오래 간다. 단점 뭐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두 번째는 무조건 암기. 그렇죠? 무조건 암기하는 거. 반복 암기라고 하죠. 반복 암기. 여러분이 많이 했던 거죠, 사실. 이거의 특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원래는 시간은 오래 걸리면 되겠죠. 오래 걸리긴 하지만 고통스러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영어를 지식의 세계로 암기하는 거니까 지식으로 착각을 하는 좋지 못한 방법이에요, 사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습니다. 그 이유는 독해나 듣기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어 중에 많은 단어가 거의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면서 볼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편입에 나오는 단어 문제는, 어휘 문제는 단어장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뭐 2만 단어 그런 거 있죠? 네. 3만 단어 이런 것들 활용해야 되시고, 그걸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어원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암기하거나. 그러나 무조건 암기하면 반드시 시험이 끝나면 다 까먹는다. 왜? 독해나 듣기에 활용되지 않는다. 단어장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끝나는 목표 이외에는 그 다음에 인생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대학 입학이다. 그러나 인생은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생의 과정에서 한번 투자한 이것이 가면서 사라진다면, 쓸모가 없다면 그것처럼 아까운 게 있을까? 또한 이렇게 지식처럼 영어를 암기하다 보면은 이제는 영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어가 너무 지루하고 영어가 재미없고 뇌에서는 영어 하면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로 끝이 날 수도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대 편의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영어를 위한 영어가 아니라 탈락을 시키기 위한 영어를 하다 보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단어들 아마 미국 대학의 교수님들도 몰라 할 것이다. 자, 하여튼 그래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되니까 단어장을 활용해라. 그 두 번째는 이 단어장 활용하되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다. 왜?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한 이것들은 실제 독해에서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리고 따로 독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독해 따로 단어 따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언어 학습법이죠. 근데 그것을 유도하고 있는 이 편의 문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법 문제를 이제 다뤄보겠는데, 어법은 뭐 평범해요.